도라지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셨죠? 도라지 무침이나 비빔밥 위에 고명으로도 들어가고 물에 끓여서 드시기도 하고 청이나 전과 형태 등 아마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왕 드시는 거 효과까지 많이 보시면 좋잖아요. 도라지 이렇게 먹었더니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오늘 그 이렇게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도라지 사포닌 흡수 효율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핵심을 잡는 거예요. 바로 언제 먹느냐와 어떤 형태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별로 다른 상태로 작동을 하거든요.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밤은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간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시간이죠. 도라지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은 수용성이라 공복 상태에서 소장까지 빠르게 흡수되는 특징이 있어요. 위장에 음식물이 없을수록 사포닌이 다른 성분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아침 공복 시간이에요. 이때가 사포닌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는 골든 타임입니다. 위장이 비어 있을 때 도라지 성분이 음식물과 섞이지 않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속이 예민한 분들은 공복보다 식후가 훨씬 편합니다. 흡수보다 중요한 건 내 위가 버티는 방식이니까요. 특히 기상 직후에는 밤새 수분 섭취가 없어서 기관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때 사포닌을 공급해주면 점막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마다 목이 칼칼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건조하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공복 섭취로 바꾸신 후 목 상태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두 번째 최적의 타이밍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이에요.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자는 동안 기관지 점막을 복구하는데 사포닌이 제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마치 공사를 위해 미리 자재를 갖다 놓는 것처럼요. 도라지의 임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에서 19편의 임상 연구를 프리즈마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도라지가 상기도 감염 개선과 기관지 점막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어요. 수면 중 점막이 스스로 회복하는 그 시간에 사포닌이 재료가 되어주는 겁니다. 만성 기침이 있거나 자고 일어나면 목이 더 건조해지는 분들에게 지침 전 섭취는 다음날 아침 목 상태를 확연히 개선시켜 줄 거예요. 저는 직접 만들고 먹는 사람이라 두 타이밍을 다 써봤어요. 아침엔 하루 시작이 다르고 지침 전엔 다음날 아침이 달라요. 몸이 하는 말 들으면 내 타이밍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자기 전에 드실 때는 따뜻한 물이랑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점막이 촉촉한 상태에서 사포닌이 더 잘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전에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하지 않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입안과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정도, 한 두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또 지침 직전보다는 주무시기 한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맞아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화도 되고 사포닌은 이미 점막에 흡수돼서 자는 동안 일을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는 피해야 할까요? 바로 식후입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수용성인 사포닌이 희석되어서 흡수 효율이 크게 떨어져요. 최소 식후 1시간 뒤, 가능하면 공복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이 올 수가 있어요. 몸이 이거 좀 많다 하고 보내는 신호니까 양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식후 30분 뒤가 맞습니다. 흡수 효율보다 위장 보호가 먼저거든요. 식후 바로만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라지 사포닌에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 효과가 겹칠 수 있으니까 주치 상담이 먼저입니다. 몸이 차고 손발이 자주 찬 분들은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거나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도라지는 찬 성질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핵심, 어떤 형태로 먹느냐예요. 도라지를 즐기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도라지를 익혀서 섭취하면 핵심 사포닌인 플라티코딘 D 함량이 최대 8.8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가열과 조리 과정이 사포닌 구조를 우리 몸이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농촌진흥청 기능성 식품과 연구에 따르면 건도라지 분말에 물을 넣고 60도에서 한두 시간 가열 처리했을 때 플라티코딘 D 함량이 최대 8.8배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전과를 만들 때 오랜 시간 씨도라지 액기스와 함께 조리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가열 처리와 같은 원리예요. 단순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사포닌이 더 풍부한 상태로 바뀌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차로 마실 때는 끓이는 시간에 따라 추출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생으로 먹기에는 쓴맛 때문에 양을 많이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20년 넘게 도라지를 연구하고 직접 만들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과는 익히는 과정에서 플라티코딘 D를 높이는 이점을 가지면서도 오랜 시간 씨도라지 액기스와 함께 졸여 쓴맛은 줄이고 달콤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살려줘요. 차 한 잔보다 전과 두세 조각으로 충분히 사포닌을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영상에서는 씨도라지 액기스를 활용하는 특별한 비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 과정은 마치 도라지의 홍삼화 과정과 같아서 영양 성분 파괴 없이 체내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밀을 풀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언제 먹느냐? 아침 공복과 취침 1~2시간 전이 최적이고 식후 바로는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형태로 먹느냐? 가열 조리 과정에서 핵심 사포닌 함량이 높아지고 맛과 편리성까지 갖춘 도라지 전과가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시면 도라지 사포닌을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딱 2주만 이 방법대로 바꿔서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환절기마다 목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도라지에 관한 진짜 정보 계속 올릴 겁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